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시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서울시는 민선 6기 시정의 핵심 가치를 협치로 정했습니다. 고령화와 실업, 그리고 도시재생과 안전 등의 복잡한 도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것인데요. 민간 거버넌스의 최상위회는 이 서울협치협의회가 자리 잡게 되고 협의회 공동의장은 투표로 선출된 시민사회 대표와 서울시장이 맡게 됩니다. 위원으로는 서울시와 시의회 관계자, 시민사회와 기업 전문가 대표, 그리고 협치 자문관 등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추진단 이하로는 시정 거버넌스 사무국과 지역 거버넌스 사무국이 자리하게 됩니다. 지역 거버넌스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등이 협력해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성격의 주민 참여 예산제와는 추후 예산을 조정해 나갈 방침인데요. 네. 가장 실험적인 모델이 될 시정 거버넌스는 실국본부와 각 분야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해서 집행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의제별로 임기제로 채용한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민관의 소통을 돕는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민관 협력,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관내 주도로 업무가 흘러가기 마련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협의회까지 구성이 되고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변화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서울시가 좀 오랜 기간 준비해 오기도 했고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이 시민사회와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수단으로 이 거버넌스 예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실국 본부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는 협치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2017년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 협치의 근거가 될 기본 조례와 이 거버넌스 서울 선언문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단도 연내에 마련이 되고요. 인재개발원을 활용한 공무원의 협치 교육과 공무원의 민간단체 파견 근무도 이뤄지게 됩니다. 네, 확실히 예산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독립적인 활동이 또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참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 행정에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이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할 때 뭐 기대 반, 우려 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이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이 기존의 시민소통 통로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새 협의회가 힘이 생겨서 공조직을 무력화하거나 시정 홍보용 액세서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펴려면 거버넌스 행정은 필수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서울시의 구상만으로 정책의 어젠다를 세팅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또 무슨 정책을 할 것인가에 실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결국 정책 수용성이 높아진다면서 의지를 표했습니다. 네, 이대로만 된다면 무늬만 협력이 아니라 내실 있는 뭔가의 민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반영된 정책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자신감을 표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지하철 역명 옆에 돈을 받고 기관이나 학교 이름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유상병기 사업 시작한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서울시가 이 서울지하철역명 유상병기 시범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범 사업에 선정된 역은 을지로 입구역과 고속터미널역 그리고 명동역과 압구정역 등 총 13개 역인데요. 네. 서울시는 다음 달 13개 시범 역사를 대상으로 역명 병기 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기할 수 있는 명칭은 대상역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기관이 원칙이고 다만 해당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1km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한 개 역에 한 개 명칭만 병기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은 3년인데요. 이 비용은 역별로 정해진 원가 용역 금액을 기초로 해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하되 지하철의 공공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기관은 배제가 됩니다. 서울시는 3월 중순에 입찰을 하고 노선도와 표지판 등을 정비해서 3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역명 유상병기 시범 사업에 대한 제안은 그동안 이 기존의 지하철역 주변의 기관이나 또 학교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러한 요구를 또 해소할 수 있고 지하철 운영기관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이야 뭐 어느 정도 익숙하겠지만 네. 자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헷갈릴 수 있겠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잘 고려가 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좀 뜨끔한데요. 예, 네. 주말에 TV와 스마트폰 끼고서 뒹굴거리면서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예, 서울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장인과 가족들의 여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귀가 솔깃한데 이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시는 네.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또 높이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가 스포츠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관련 팀을 신설하고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여가 스포츠 활동이 시민 모두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5월에 서울 스포츠 행동도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는 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금곤 예비군 훈련장을 이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수방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장 내 야구장을 서울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추울수록 안 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서바이벌 게임 재밌겠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4월부터 찾아가는 체육관을 운영한다고요? 네.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좀 체육 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구로 GBL이라든지 상암 DMC와 같이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10곳에 이 점심시간에 찾아가는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걸까요? 네, 이동식 차량에 장비를 싣고 가서 이 직장인들이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이 핸들러와 플라잉 디스크라는 뉴 스포츠를 보급을 하고요. 이 체육 행사를 열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직원들을 위해서는 작은 운동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또 그 밖에 여성들을 위한 체육 활동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1박 2일 스키 캠프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TV 시청, 핸드폰 조작 그만하시고요. 네. 밖으로 나와서 건강도 챙기고 또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